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서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76세의 김순희 할머니입니다.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걸음은 단단합니다. 그녀의 손은 흙과 햇살이 만들어낸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순희 할머니가 상추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밭은 순희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새댁이었을 때부터 갖고 온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키워온 곳이었습니다. 여보, 이 밭이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돌아가신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 후로도 순희 할머니는 혼자서 이 밭을 지켜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매일 이곳에 나와 채소를 기르고 돌봤습니다. 순희야, 벌써 나왔네.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년 지기 친구 박영숙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3세의 영숙이는 순희 할머니보다 3살 어렸지만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영숙아,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순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 나이 먹으니까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영숙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전 이 마을에 시집와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또래의 비슷한 처지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농사일을 하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밭 정말 잘 가꿨다. 부러워 죽겠어. 영숙이가 상추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뭘, 내 집 배추밭도 잘 되잖아. 순희 할머니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내 건 얼마 안 돼. 순희, 내 땅이 얼마나 넓은데. 순희 할머니의 밭은 12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꽤 큰 규모였습니다. 상추, 배추, 무, 고추 등 다양한 채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밭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공부도 시킬 수 있었지. 순희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밭에서 나는 수입으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지금은 모두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희야,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영숙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가? 별로 관심 없어. 팔 생각도 없고. 순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알아둬야지. 혹시 모르잖아. 순희 할머니는 영숙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땅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농사지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죽기 전까지 이 밭에서 농사 짓고 살자. 순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고향이니까. 영숙이가 동의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함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상추를 따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순희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마찬가지야. 순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두 할머니는 밭 한켠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씩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참 오래 살았네. 순희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벌써 70 넘었으니까. 영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자. 순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야. 영숙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희 할머니는 혼자서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가꾼 이 땅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모두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밭 잘 지키고 있어요. 순희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상추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또 나와야지. 순희 할머니가 밭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의 집 앞을 지났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 따뜻해 보였습니다. 영숙이도 고생이 많아. 순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영숙이도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이 할머니는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먹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의 맛은 각별했습니다. 내 밭에서 난 것이라 그런가 정말 맛있네. 순이 할머니가 혼잣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밭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밭을 일구던 꿈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이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밭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과였습니다. 오늘은 물을 솎아내야겠구나. 순이 할머니가 무밭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솎아내지 않으면 제대로 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솎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멀리서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영숙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뭘 가져왔어? 순이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아, 어제 아들이 보낸 홍삼이야. 나 혼자 먹기 아까워서 나눠 먹자고.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귀한 걸 나눠 먹어도 돼? 순이 할머니가 사양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나 혼자 다 못 먹어. 영숙이가 고집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으로 홍삼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서로 나눠가며 살아왔습니다. 고마워. 나도 배추 절인 거 있으니까 가져가. 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서로 나눠 먹어야지. 두 할머니는 함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배추밭에서 벌레를 잡았고 순이 할머니는 계속 물을 쏟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채소들이 잘 자란다. 영숙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비도 적당히 오고. 순이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풍년이겠어. 영숙이가 배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잘 크면 김장철에 바빠지겠네. 순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마을 이장님이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이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할머니들 일하고 계시네요. 김 이장이 인사했습니다. 이장님, 뭐 일 있어서 오셨어요? 순이 할머니가 일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고요. 군청에서 농지 현황 조사한다고 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농지 현황 조사요? 영숙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요즘 농지 전용이나 매매가 많아져서 정기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네요. 순이 할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땅은 매매할 계획도 없고 전용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뭐 특별할 게 없죠. 계속 농사 지을 거니까. 순이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요. 혹시 나중에 서류 정리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 이장이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복잡해. 영숙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예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순이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두 할머니는 밭 한켠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김밥을 싸왔고 영숙이는 주먹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도시락 바꿔 먹자. 영숙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게 더 맛있을 거야. 순이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소식부터 자식들 이야기까지 화제가 다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요새 승진한다고 바쁘대. 춘희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딸도 요즘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 영숙이도 기뻐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니까 마음이 놓여. 춘희 할머니가 안도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여유롭게 살면 돼. 영숙이가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할머니는 그늘에서 쉬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춘희야, 혹시 땅 관련 서류들 잘 보관하고 있지? 영숙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춘희 할머니가 의아했습니다. 아까 이장님 말 듣고 보니까 요즘 서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서류야 집에 다 있어. 남편이 정리해둔 게 있고. 춘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잃어버리거나 하면 어떡해? 복사라도 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이가 걱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가? 잘 모르겠네. 춘희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복사하는 거나 정리하는 거 말이야. 영숙이가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럼 고마워. 나 혼자 하려니까 어려웠는데. 춘희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뭘? 친구 사이에 언제 편한 때 가져와. 영숙이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춘희 할머니는 영숙이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우정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춘희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죽을 때까지 친하게 지내자. 영숙이가 답했습니다. 오후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춘희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내일 서류 정리해서 가져가야겠다. 춘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영숙이가 서류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어디 있더라? 춘희 할머니가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서류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각종 증명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가 참 꼼꼼하게 해놨네. 춘희 할머니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봉투에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내일 영숙이에게 가져가서 복사를 부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춘희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건강하고 친구도 있고 땅도 있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춘희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춘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밭에 나갔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땅이 질척했기 때문입니다. 장화를 신고 조심스럽게 밭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가 아직 안 왔네. 춘희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숙이가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픈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러봐야겠다. 춘희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상추밭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후라 풀이 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허리를 굽혀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뽑았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 동네에 사는 정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정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정보가 빠른 분이었습니다. 정할머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춘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춘희야, 너 요즘 큰일 날 뻔했다던데? 정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춘희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모르고 있었구나. 내 밭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던데. 춘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 정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땅을 판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그러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순이가 그 밭을 그렇게 아끼는데 팔 리가 없다고. 정할머니는 어제 읍내에 갔다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밭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순이 할머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내 밭 주소가 맞더라고.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순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순이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네. 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순이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당장 가봐야겠어요. 순이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빨리 확인하는 게 좋겠어.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정할머니가 떠난 후 순이 할머니는 밭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땅이 매물로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순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한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에 섰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는데요. 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주소하고 집업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자신의 밭 주소를 알려주자 공무원이 컴퓨터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공무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순이 할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소유주가 김순희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공무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순이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출력해드릴게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잠시 후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는 순간 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유자란에 박영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30년 친구 영숙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언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나요? 순이 할머니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공무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이네요. 7월 15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순이 할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할머니. 일단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공무원은 소유권 이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록세 납부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정말 제가 한 건가요? 순이 할머니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명이 할머니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순이 할머니가 서류의 서명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순이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드시면.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정신 멀쩡해요. 이 땅을 팔 이유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셨을 수도 있고. 공무원이 달래려 했습니다. 가족은 서울에 있어요. 그런 일 할 리 없어요.
춘희 할머니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춘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대속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박영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설마? 춘희 할머니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런 영숙이가 자신을 속였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오해야, 실수일 거야. 춘희 할머니가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춘희 할머니는 곧바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혹시 빠뜨린 서류가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없지? 춘희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원본 등기부등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가 서류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설마 그때 춘희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춘희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니야, 영숙이가 그럴 리 없어. 춘희 할머니가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서류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영숙이가 정리해준다고 가져간 후 돌려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난 춘희 할머니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이를 만나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밭으로 나간 춘희 할머니는 영숙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영숙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텐데. 춘희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결국 영숙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영숙아, 춘희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누구세요? 집 안에서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춘희야. 잠시 후 영숙이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춘희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영숙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춘희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영숙이가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춘희 할머니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이게 뭔지 아니? 춘희 할머니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이가 당황한 척했습니다. 내 밭 등기부등본인데 소유자가 너로 되어 있어. 춘희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실수일 거야. 영숙이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3개월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나와 있어. 춘희 할머니는 영숙이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지낸 친구라 표정만 봐도 거짓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춘희야, 나도 이상해. 내가 언제 내 땅을 샀다고 하니? 영숙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구청에서 실수한 게 아닐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춘희 할머니는 영숙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소까지 정확히 일치하는데 실수일 리가 없었습니다. 영숙아, 혹시 내가 일주일 전에 준 서류들 어디 있어? 춘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류? 아, 그거 복사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어. 영숙이가 얼버무렸습니다. 지금 가져다 줄 수 있어? 지금은 어디 뒀는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찾아서 줄게. 춘희 할머니는 영숙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유독 어색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모르는 거야? 순이 할머니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춘이야,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영숙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30년 친구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정말 서운하다. 영숙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춘이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영숙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춘이 할머니가 사과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너도 놀랐을 거야.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구청에 다시 가서 정정 신청을 해봐. 분명히 실수일 거야. 영숙이가 제안했습니다. 춘이 할머니는 영숙이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30년 친구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볼게. 고마워. 춘이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분명히 해결될 거야. 영숙이가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영숙이도 놀라는 것 같았고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오해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실수일 수 있을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어. 순이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구청을 찾은 순이 할머니는 어제와 다른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는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된 걸 보면 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공무원이 컴퓨터로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록세 납부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요. 인감증명서도 있다고요? 네. 할머니가 직접 발급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발급받았나요? 3개월 전 7월 10일입니다. 그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을 것인데 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을까요? 혹시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도 하고요. 순이 할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순이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공무원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만약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사기나 문서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큰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정확한 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지만요. 순이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친구가 자신을 속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순이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자 추억이 담긴 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를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숙이와의 30년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서로 도우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영숙이가 나를 속인 걸까?
순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어서 일어난 순이 할머니는 서류함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이상해. 이 서류는 왜 여기 있지? 순이 할머니가 의아했습니다. 평소 잘 보관하던 통장이 서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펼쳐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개월 전 7월 15일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 할머니는 그런 큰 돈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지? 순이 할머니가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입금자는 박영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왜 내게 이렇게 큰 돈을? 순이 할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7월 15일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이게 땅값? 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이 영숙이에게 땅을 판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순이 할머니는 영숙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따져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숙아, 나야. 순이 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왔어? 이렇게 자주 오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영숙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너 어제 거짓말했지? 순이 할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 이게 뭐야? 영숙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영숙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한테 땅을 판 거야? 순이 할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순이야, 진정해. 들어와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영숙이가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아니야, 순이야, 오해야. 영숙이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내가 언제 너한테 땅을 팔겠다고 했어? 영숙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사실은. 영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뭐야? 너도 알다시피 내 살림이 어려워. 아들 결혼시키느라 빚도 많이 지고. 순이 할머니는 영숙이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가로챈 거야? 가로챈 게 아니라 너한테 제대로 값을 준 거잖아. 5천만 원이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준 거야.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냐고. 그날 술 마시고 취했을 때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 영숙이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술 못 마시는 거 내가 잘 알잖아. 순이 할머니는 영숙이가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서명이 들어간 거야? 내가 위조했다고 생각해. 영숙이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럼 뭐야? 정말 위조한 거야? 아니야. 너 정말 기억 안 나? 3개월 전에 우리 집에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했잖아. 영숙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술에 취해서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순이 할머니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왜 이렇게 나와? 30년 친구인데 30년 친구가 이런 짓을 해? 내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가져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들 결혼 자금이 필요했다고. 결국 영숙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땅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내게 솔직하게 부탁하지 그랬어? 부탁하면 줄 것 같아?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데. 소중한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영숙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영숙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위조한 게 문제없어? 위조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직접 서명한 거야. 그럼 언제 내가 서명했는지 증명해봐. 증명할 필요 없어. 이미 등기도 끝났고. 춘희 할머니는 영숙이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아, 정말 이게 끝이야? 춘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끝이 뭐가 끝이야? 우리는 여전히 친구잖아. 친구가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춘희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끝이야. 춘희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춘희야, 화내지 마.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춘희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영숙이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춘희 할머니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을 잃은 것보다 30년 친구를 잃은 것이 더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춘희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날부터 춘희 할머니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와의 대화 이후 춘희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가꾼 소중한 땅을 되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춘희 할머니는 읍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간판에 김법무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법무사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큰일이 났어요. 춘희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춘희 할머니는 영숙이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땅의 소유권이 이전된 일, 기억에 없는 서명, 통장에 입금된 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법무사는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법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인데 문제는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서명도 할머니 것이 맞고 인감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요. 김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춘희 할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신 게 맞다면. 김 법무사의 말에 춘희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제 서명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필적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조된 것이라면 승산이 있어요. 필적 감정이요? 네. 전문 기관에서 서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겁니다. 김 법무사는 필적 감정 절차와 비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비싸네요. 춘희 할머니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할머니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춘희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2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5천만 원짜리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요?
혹시 3개월 전 7월 10일에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날이거든요. 순이 할머니는 열심히 기억해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평범한 하루였을 텐데 집에 가서 달력이나 일기장 같은 걸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온 순이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는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이 할머니는 달력을 찾아봤습니다. 7월 달력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네. 순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그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했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뭘 부탁했더라? 순이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영숙이가 구청에 갈 일이 있는데 함께 가자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맞다. 영숙이와 함께 구청에 갔었어. 순이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그날 영숙이는 자신의 일로 구청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에게도 혹시 할 일 있으면 함께 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뭘 하라고 했더라? 순이 할머니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점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숙이가 인감증명서 하나 떼어두면 나중에 편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구나. 순이 할머니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영숙이의 조언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편하라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영숙이가 그때부터 계획했던 거야. 순이 할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영숙이는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나중에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30년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컸습니다. 이제 기억났으니까 법무사님께 다시 가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영숙이를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이 할머니는 영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아, 순이 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왔어. 귀찮게 하지 마. 영숙이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문 열어. 할 말이 있어. 마지못해 문을 연 영숙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뭐 또 할 말이 있어? 3개월 전 7월 10일 너 나랑 구청에 갔지? 영숙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그때 내가 인감증명서 떼라고 했잖아.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이제 다 기억났어. 순이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숙이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영숙이가 오히려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증명하고 말고 법무사님께 다 말할 거야. 그래, 해봐. 어차피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 영숙이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고 순이 할머니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투였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순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쁘든 좋든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그만 귀찮게 하지 마. 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땅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숙이와의 마지막 대화 후 순이 할머니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에게 돌아가서 새로 기억해낸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김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박영숙 씨가 할머니를 속여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했다면 이는 사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김 법무사는 사기죄 입증을 위한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희 할머니가 속아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서명입니다. 이것이 위조된 것을 증명해야 해요. 필적 감정을 받으면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 보겠습니다. 김 법무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순희 할머니의 평소 서명과 계약서의 서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다른 증거들도 찾아봐야 해요. 다른 증거요? 예를 들어 그날 할머니와 함께 구청에 갔던 박영숙 씨의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누가 목격했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순희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구청에서 만났던 사람들, 영숙이가 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아, 그날 구청 앞에서 이장님을 만났어요. 순희 할머니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장님이 증인이 될 수 있겠네요. 이장님께서 영숙이가 뭘 하러 왔는지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답했던가요? 영숙이가 농지 관련 서류를 정리하러 왔다고 했어요. 김 법무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이장님께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날 오후 순희 할머니는 김 법무사와 함께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3개월 전에 순희 할머니와 영숙 씨를 구청 앞에서 만났어요. 이장님이 증언했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김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농지 서류를 정리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나요? 영숙 씨는 농지가 얼마 없거든요. 굳이 구청까지 와서 정리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장님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영숙이가 그날 구청에 온 진짜 목적이 다른 데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장님이 덧붙였습니다. 뭐가요? 영숙 씨가 순희 할머니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주도하는 것 같았달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순희 할머니는 뭘 하러 왔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영숙 씨가 계속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김 법무사는 이장님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영숙이가 순희 할머니를 속였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그날 다른 목격자도 있었나요? 김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정할머니도 그때 구청에 계셨어요. 정할머니는 순희 할머니에게 땅 매물 소문을 전해준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날의 일을 목격했다면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할머니를 찾아간 일행은 그녀로부터도 비슷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영숙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순이한테 계속 뭔가 시키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면서요. 순이 할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영숙이 말을 따라서 하는 것 같았고요. 정할머니의 증언도 영숙이가 순이 할머니를 조종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정할머니, 혹시 그날 두 분이 구청에서 뭘 했는지 보셨나요? 김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지만 영숙이가 순이를 데리고 여러 창구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 창구요? 네. 민원실도 가고 세무과도 가고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영숙이가 단순히 인감증명서만 발급받게 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김 법무사가 순희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 박영숙 씨가 할머니를 속였다는 정황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범무사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러 간 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범무사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은 김순희 씨의 것이 맞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서명한 게 맞다는 말인가요? 네, 필적상으로는 동일인의 서명으로 판정됩니다. 김범무사와 순이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가 또 있나요? 김범무사가 희망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서명의 필압과 속도에서 평소와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평소보다 느리고 조심스럽게 서명한 흔적이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 쓴 것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서명 자체는 순이 할머니가 한 것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저를 속여서 서명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서명했을 경우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김범무사는 이제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받은 후 김범무사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영숙이를 사기죄로 고발하고 동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김범무사가 말했습니다. 오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승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친구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김범무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영숙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위원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이 할머니 측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범무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피신청인 박영숙은 신청인을 속여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김범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장님과 정할머니의 증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날 영숙이의 수상한 행동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필적 감정 결과, 계약서의 서명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범무사는 필적 감정서도 제시했습니다. 서명의 필압과 속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전문가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영숙이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매도했고 정당한 대가도 지불했습니다. 영숙이 측은 순이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억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치매 같은 거 없어요. 순이 할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김범무사가 달랬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손해니까요. 합의 조건을 제시해보세요. 조정위원이 영숙이 측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이의 변호사가
잠시 의논한 후 답했습니다. 토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신청인에게 추가로 1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숙이가 땅을 가져가고 돈만 조금 더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순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땅을 돌려달라고요.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조정 의원이 물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평생 일군 땅이에요. 돌려받고 싶어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영숙이 측이 토지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식 재판으로 가야겠네요. 조정 의원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순이 할머니는 영숙이와 마주쳤습니다. 순이야, 영숙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30년 친구가 친구 땅을 훔쳐가나요? 훔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정당한 값을 준 거라고. 정당하면 왜 속이고 했어요? 영숙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우정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이장님을 신청합니다. 김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3개월 전 7월 10일 구청 앞에서 신청인과 피고를 목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장님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영숙이가 순이 할머니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것, 순이 할머니는 무엇을 하러 왔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는 것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가 신청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목격한 바를 말씀해 보세요. 판사가 정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영숙 씨가 김순희 씨를 계속 끌고 다녔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면서 여러 창구를 돌아다녔습니다. 김순희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더라고요. 정할머니의 증언도 순이 할머니에게 유리했습니다. 영숙이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숙이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혹시 김순희 씨가 평소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정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비해 정정하신 편이에요. 영숙이 측의 치매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다음으로 필적 감정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김법무사가 질문했습니다. 서명 자체는 김순희 씨가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특징이 발견됩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필압이 고르지 않고 속도도 평소보다 느립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쓴 것 같은 흔적이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서명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속아서 서명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는 신청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친구입니다. 영숙이가 답했습니다. 토지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김순희 씨가 먼저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김법무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영숙이의 말에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7월 10일 신청인과 함께 구청에 갔다고 했는데 그날 목적이 뭐였나요? 제 농지 관련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농지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영숙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게 있어서 그날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권했죠?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피고의 권유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영숙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이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신청인, 정말로 토지를 팔 의사가 있었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팔 생각이 없었어요. 순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땅은 제 평생 일군 소중한 곳이에요. 죽을 때까지 농사 지으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생각하세요? 영숙이가 속였어요. 다른 서류인 줄 알고 서명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울먹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속일 줄 몰랐어요. 재판부는 모든 증언을 들은 후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순이 할머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증언들이 모두 자신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김 법무사가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증거가 충분해요. 이번 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법정에서 영숙이와 마주한 것도 괴로웠고 30년 우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도 슬펐습니다. 영숙아, 순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영숙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이 진실이 밝혀지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일 아침, 순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김 법무사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네. 벌써 나올 준비 다 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 도착한 순이 할머니는 영숙이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30년 친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세요.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곧바로 판결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 고단 1234호 사기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순이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먼저 피고 박영숙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판사는 차근차근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와 30년간 이웃으로 지내며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행위는 사기의 시작점으로 판단됩니다. 순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한 계약서 서명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다른 서류인 것처럼 속여서 서명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 박영숙은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고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영숙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피고는 항소할 의사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영숙이의 변호사가 항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순이 할머니는 김 법무사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승리했어요. 김 법무사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법무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순이 할머니는 감격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절망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숙이가 항소한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이번 판결이 워낙 명확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제 땅은 언제 돌아와요?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다행히 영숙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법원에서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주 후 드디어 토지 소유권이 순이 할머니에게 다시 이전되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로 할머니 땅이에요. 김법무사가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순이라고 적힌 소유자란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돌아왔네요. 순이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밭을 찾았습니다. 6개월 동안 발길이 끊어졌던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밭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영숙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다시 가꿔야겠구나. 순이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30년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영숙아, 순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의 집을 바라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로 영숙이는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순이 할머니, 정말 잘 됐네요. 이장님이 축하했습니다. 고마워요. 증언도 해주시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죠. 이장님은 마을 분위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 편이에요. 영숙 씨 행동을 모두들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안쓰러워요. 할머니가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영숙 씨는 반성해야 해요. 며칠 후 순이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고 새로 씨를 뿌렸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순이 할머니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숙이 아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민수야, 웬일이니? 어머니, 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요. 할머니께 이렇게 큰 피해를 드려서. 내 잘못은 아니잖아.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민수는 영숙이가 요즘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용기를 못 내고 계세요. 그래, 네. 30년 우정을 한순간에 망친 것을 너무 후회한다고 하세요. 순이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여전히 영숙이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30년 추억이 아쉬웠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순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영숙이를 다시 만날 용기가 있을까요? 민수의 부탁을 받은 후 사흘 동안 순이 할머니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영숙이를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그냥 끝나는 게 맞을까? 순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영숙이가 잘못했습니다. 친구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함께 나눈 추억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순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 민수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소는 마을 뒤편 정자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한 순이 할머니는 정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6개월 만에 영숙이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춘희야. 멀리서 조심스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숙이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와도 돼? 영숙이가 정자 입구에서 물었습니다. 앉자. 순이 할머니가 짧게 답했습니다. 영숙이는 순이 할머니에서 한참 떨어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옆자리에 앉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 앞으로는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흩날렸습니다. 순이야. 영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순이 할머니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다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우정을 한순간에 버린 내가 정말 나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래도 말은 해야겠어서. 영숙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정말 미친 것 같아. 정말 미쳤었지.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속일 수 있어?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영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 결혼시키느라 빚이 너무 많았고 매일 독촉 전화가 왔어. 그래도 그게 친구를 속일 이유는 안 되잖아. 그때는 정말 미쳤었어. 내 땅이 부러웠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어. 영숙이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식 걱정, 노후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이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영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영숙이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나를 친구라고 생각했어? 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30년 동안 너만큼 소중한 사람 없었어. 소중한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 그래서 더 미안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가 배신했어. 영숙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영숙이가 고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밖에 나가기도 창피해. 당연하지. 내가 한 짓을 보면.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영숙이는 순이 할머니 없는 6개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습니다. 함께 밭일하고 수다 떨던 시간들이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순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매일 만나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허전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이야,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영숙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 영숙아. 그래, 그럴 거야.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영숙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우정이 아깝긴 해. 영숙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봐야 해. 바뀔게. 꼭 바뀔게. 순이 할머니는 당장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웃으로는 지내자. 순이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예전처럼 친하게는 어려워. 알겠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대화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대화가 끝났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 영숙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천천히. 영숙이가 떠난 후 순이 할머니는 혼자 정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아직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년 우정을 완전히 버리기엔 아까웠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순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첫걸음을 뗀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 할머니와 영숙이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 같은 친밀감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인사는 나누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순이야, 안녕. 영숙이가 밭에서 일하는 순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순이 할머니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영숙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청소를 도맡아 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요즘 영숙이가 많이 달라졌네. 이장님이 순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마을 일도 열심히 하고. 순이 할머니도 영숙이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이 할머니가 밭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있을 때 영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도와줄까?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많은데 힘들잖아. 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예전처럼 수다를 떨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순이야, 영숙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해. 앞으로도 계속 미안할 거야. 순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배추만 땄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씩 용서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 용서한다고 한 적 없어.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 순이 할머니는 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아,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절대 없을 거야. 약속해.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은 안 돼. 알겠어. 정말로 알겠어.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예전 같은 친밀함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올해도 열심히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되찾은 땅에서 나는 채소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도시 부부였습니다. 귀농을 위해 마을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순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농사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물어보세요. 순이 할머니는 새로운 부부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농사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젊은 아내가 고마워했습니다. 천만에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마을이니까요. 마을에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들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8순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어른이세요.
잔치가 한창일 때 영숙이도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춘희야, 생일 축하해.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거 받아줄래? 영숙이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춘희 할머니가 포장을 풀어보니 3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우리가 처음 친구가 되었을 때 찍은 거야. 기억나? 춘희 할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대 젊은 새댁이었을 때 처음 이 마을에 와서 영숙이와 친해졌던 때였습니다. 기억나?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 서로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었지. 그랬지. 다시 그때처럼 지낼 수는 없을까? 춘희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우정, 1년간의 갈등, 그리고 1년간의 회복 과정을 거치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수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영숙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춘희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어. 정말 지난 일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잔치가 끝난 후 두 할머니는 정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벌써 80이네. 순이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빨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래,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야. 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 할머니와 영숙이는 다시 함께 밭일을 하고 마을 일에도 협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딛고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할머니의 화해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 보니까 우리도 반성하게 되어 젊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춘희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땅도 되찾았고 친구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용서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봄날,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농사지으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바람이 불어와 상추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생명들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영숙이가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춘희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영숙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 농사 짓기 딱 좋은 날씨야. 두 할머니는 나란히 서서 푸른 밭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컸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내자. 춘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야.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춘희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